거예요. 6학년 국어 108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헷갈리네, 이번 주 거는. 그래요. 띄워놓진 않았네. 그래. 여기 있다. 108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내용을 추론한다라는 그런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 추론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추론은 뭔가 이미 아는 정보가 있어, 우리가. 그럴 때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벚꽃이 막 피었어. 그치? 이게 우리가 아는 정보죠. 그런데 비가 올 거래요. 내일 비가 올 거래요. 그럼 뭘 추론할 수 있죠? 벚꽃이 다 떨어질 거야. 거의 다 떨어질 거야.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죠. 만약에 벚꽃이 안 핀 상태에서 비가 왔다면 벚꽃이 더 이렇게 활짝 피겠지만 벚꽃이 한참 확 폈는데 비가 온다. 이러면 다 떨어질 거야. 이런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인물의 생김새를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생김새를 볼 필요 전혀 없고요. 인물의 생김새가 뭐 거기에서 묘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파악하는 걸로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해서 모르는 낱말은 뜻 안 찾고 넘어가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추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하고 다가 알맞지 않습니다. 자, 풀이를 정확하게 보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풀이를 보세요. 답만 맞추지 마시고 천천히 풀이를 전체 다 보도록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답만 쭈르륵 맞추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체크한 거, 밑줄 긋은 거 전부 다 그대로 해오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지 않도록 자, 풀이를 잘 봐주세요. 영상 광고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또 어느 정도의 내용과 이제 분량을 할 건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 알맞은 낱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첫 부분을 단서라고 하죠. 이게 실마리라고 하는데 실마리를 찾아가면 실타래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첫 부분에서 단서를 찾아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내 친구 유나는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다. 꼼꼼하다, 치밀하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동생에게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원대한 큰 꿈이 있다. 크다라는 거죠. 경복궁은 지금도 웅장한 모습. 이게 사이즈가 큰 거, 웅장한 거, 분위기도 큰 거, 이런 거. 원대한 거는요, 뭔가 이제 희망에 대해서 계획이나 희망이 큰 거고요. 웅장한 거는 크기나 분위기가 좀 무게 있고 큰 거, 굵직하고 큰 건물, 이런 걸 웅장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서 있으면 거처를 마련했다 하죠. 사는 거, 서 있는데요. 사는 거. 자, 그 다음에 동형어, 동형어는 여기 보세요. 형태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사 중에서는 여기서 빛의 자극을 받아서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사람이나 뭐 동물이 가지고 있는 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본다라는 뜻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은 거 다이어. 이거는 다이어예요. 이게 다이어고요. 얘가 동형어인데 눈이 있다. 저울이나 온도계 눈. 그건 아예 다른 말입니다. 형태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물에서 코와 코를 이루어서 구멍이 이렇게 눈을 하고 합니다. 그물에 구멍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런 건 동형어예요. 아예 다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얘랑 뭐 비슷한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말인데 그냥 모양이 같아 버린 거죠. 이런 걸 동형어라고 합니다. 동형어와 다이어 찾는 게 조금 헷갈린데요. 구분을 잘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게 나오는데 탈북한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직업이 한의사, 그다음에 봉사단의 단원,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모두 북한 이탈 주민이다. 이번에는 조금 옆으로 기울어졌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이 광고 제목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광고 제목은요. 우리가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를 게 없다. 차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우리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민들이 인천에 많이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 쪽으로 가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는 거는 그것만 보더라도 훌륭한 건축물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원화성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의궤, 화성 의궤,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 책에 어떻게 이게 얼마나 수원화성이 잘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고서로 쓴 거예요. 기역에서 쌓다라는 건요. 구조물을 쌓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건물 같은 거, 구조물을 쌓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유네스코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훌륭하다 이런 거예요. 건축물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되게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 파괴된 수원 화성. 이게 수원 화성이 파괴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원래 모습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거는 파괴되기 전에 수원 화성을 처음 지을 때 수원 화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쫙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다시 지을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추론한 방법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직접 뭐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경험한 거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해 가지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다. 수원화성이 6.25 때 파괴됐다. 그래서 원래 모습을 잃었겠구나.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리모델링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기억의 뜻이 감상하는 게 더 좋다. 감상하는 건요. 뭔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1번에 나오는 이 감상, 비가 내리면 감상에 빠진다. 이런 건요. 뭔가 이렇게 슬퍼서 축 처지면서 생각이 잠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어떠한 작품을 감상하는 거, 이런 수원화성의 건물을 감상하는 거, 감탄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10번에서 니은이 뭐냐면은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다는 거는 그 임금님이 그 당시에 그 화성, 그 수원화성 건축에 굉장히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11번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주변 경치를 함께 보는 게 더 좋아. 이게 무슨 말이니? 대상의 성질의 내용이 보통 만족하다. 좋다라는 게 이게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떤 물건이 그 성질이 좋다. 수준이 좋다. 보통 이상이다. 이런 거고요. 디귿에서 이제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쪽 이제 수원에 간 김에 다른 문화유산을 또 소개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윤건릉, 용주사 여기를 가볼 거를 추천했어요. 거기에도 볼 게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를 미리 안 봤나 봐. 한 장을 넘겨서 공부를 했나 봐. 어쩐지 되게 빨리 끝나더라고. 자, 지금 여기 하면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글 2번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 13번 같은 경우는 궁궐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이게 신분에 따라 건물이 달랐다고 했죠. 그러면은 뭘 추론할 수 있어요?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을 했구나. 뭐 신분 제도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다. 자, 전자는요. 왕이나 왕비가 쓰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자, 전전전. 이렇게. 미리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전자는 여기 왕비가 생활했고요. 그런 말이 나오죠? 어디서?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찾았다. 강령전, 교태전 이런 거 전자가 붙은 거에는 신분이 가장 높은 왕하고 왕비만 살 수 있었어요. 아, 그 다음에 15번에 경복궁 건물 중에서 행사 치르던 곳. 행사. 근정전이에요. 근정전. 옆에 보면은 옆에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근정전. 여기에서는 뭔가 행사 같은 거 이런 행사를 했죠.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 이런 거 할 때 근정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즉위식이 뭐냐? 즉위식은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즉위할 때 왕과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거. 뭐 왕비가 즉위할 때도 오름이 그런 것이 즉위식 합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것을 백성과 조상들에게 알리기 위해 치르는 식, 의식입니다. 자, 뭔가 결혼식이랑 비슷한 거죠. 자, 서울의 궁궐에서 이제 창덕궁 가봤겠죠? 아, 우리 집 애들이 안 가봤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답다. 아, 가봤다. 어렸을 때 가봤다. 자, 이 17번. 이게 그래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얘가 딱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옆으로 가보면, 여기서 이게 이제 창경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창경군이 화재를 겪었어요. 그래서 또 그곳에서 문정전 앞들에서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20번과 관련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좀 시대가 흐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막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도 막 창경원으로 바꿔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궁인데 궁을 창경원으로 바꿨다는 거, 동물원, 식물원을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의 왕과 왕비를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화나네요. 자, 17번에 보니까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까닭은요. 건물, 후원은 뭐냐면 뜰이 굉장히 아름답다 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단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무늬가 있습니다. 은하가 맞는데요. 옛날식 건물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늬, 그래서 단청의 뜻을 추론했습니다. 자, 19번의 창경궁은요. 동물과 얘네 이랬다니까. 참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네요. 이름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금방 얘기했죠. 자, 20번의 창경궁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사도세자가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죠. 거기서 이제 뭐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였지만 슬픈 사연이 있었죠, 우리에게. 자,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슬픈 곳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안녕.